안녕, 모모쌤이야. 그래,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도 물론 아주 잘 지냈어.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이혼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그래, 오늘 이혼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이혼은 우리 앞에서 원자에 대해서 배웠잖아. 원자는 그 안에 원자핵을 갖고 그 주변을, 음, 그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다고 했지. 근데 그 전자의 양은 누구하고 같다?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자의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무엇이다? 중성이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어. 그래, 그게 원자인데 이 원자가 즉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누구? 전자야. 원자핵이 아니라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즉 전하를 띤 입자를 그때부터 원자가 아닌 이온이라고 불러. 이온. 그래,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선생님이 지금 원을 하나 그려서 원자 모형을 먼저 그릴게. 한번 다시 복습해 보자. 원자는 그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이게 우리 원자핵이라고 그랬지.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즉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전자들이 도는데 원자핵이 만약에 플러스 3이다. 그러면은 즉 전자들도 이 마이너스를 갖는 전자들도 전하의 양을 같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세 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원자의 구조인데 플러스 3은 즉 세 번째 누구? 리베. 그래서 리튬을 선생님이 쓴 거고 리튬이야. 그래서 우리는 리튬 원자라고 얘기하지. 원자인 리튬. 그래서 원자일 때는 그냥 이름만, 원소 이름만 얘기하는데 이때 원자일 때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중요한 거, 정기적으로 중성을 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 이유는 즉 플러스의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자. 이제 여기서 이 마이너스 전하량을 갖는 이 전자들이 이동에 의해서, 즉 얘가 지금 나간다는 표시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는 전자가 하나를 잃게 되는 모습이니까 앞에서는 그 전에는 플러스 3과 원자핵의 전하량과 마이너스 3 정기적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합치면 0이 되었기 때문에 전하량이 0이 되었기 때문에 즉 중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자가 나갔잖아. 나가는 표시지 전자의 이동이야.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즉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3이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최종적으로 얘네들을 합치면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합치면 플러스 1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는 플러스를 갖게 되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양이온이 된다는 거. 양이온이 된다. 그래, 이렇게 양이온, 즉 이온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지금 양이온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면 양이온. 그럼 음이온에 대해서 음이온도 한번 볼까?
이번에는 원자핵이 플러스 8. 그래서 전자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똑같이 8개 도는 원자의 모양이야. 여덟 번째 있는 원자는 누가 있더라? 수헬, 리베, 붕탄, 칠산. 산소네. 그래서 지금의 모양은 산소 원자의 모양이야. 산소 원자의 모형, 즉 이 산소 원자도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8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전자들도 지금 8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0이 되면서 중성을 띠는 거지. 이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을 해. 항상 이동을 하는 건 전자라는 거 꼭 기억하고 전자가 이번에는 이렇게 달라붙어. 이렇게 붙으면은 다시 한번 써볼까? 플러스 전하량이 8이었고 마이너스도 원래 지금 8이었는데 하나가 더 붙게 돼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안에 들어왔네. 그럼 마이너스는 9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플러스 8과 이렇게 해서 플러스 8과 마이너스 9를 다시 합치면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지금 이 이온의 모습은 마이너스,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가 되어서 우리는 얘를 이온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 둘 다 이동은 누가 있다? 꼭 기억해야 돼. 전자가 이동하는 거라는 거. 전자가 이동하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개념. 전자를 얻으면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잖아. 마이너스가 하나 더 달라붙었어. 그럼 지금처럼 마이너스 전자를 얻으면 즉 음이온이 되고 그럼 반대로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는 거. 즉 우리가 좀 헷갈리기 쉬운 게 얻었으니까 나 얻었잖아. 그래서 플러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해. 시험 때. 그래, 이거 꼭 가져가고 그럼 우리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조금 더 구별해 볼까?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조금 더 알아보자. 일단 양이온, 즉 원자의 무엇이 이 전자가 빠져나가서 다른 말로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는 거고 나트륨으로 예를 들어보면 나트륨의 원소 기호는 Na. 그래서 Na 이렇게 쓰면은 원자를 표현한 거고 양이온을 이온으로 얘기하려면은 이제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즉 플러스 전하량을 띠겠지.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다가 플러스 양이온이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양이온이 기호화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읽을 때는 나트륨 이온이라고 뒤에다가 그냥 이온만 붙이면 이렇게 이온만 붙이면 된다는 거. 참 쉽죠? 그래. 얘를 이온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즉 이온화식으로 표현하려면 나트륨이 이렇게 있었는데 무엇이 즉 떨어져 나가서 나트륨이 무엇이 떨어져 나갔다는 표현을 이렇게 뒤에다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이 양이온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온식이야. 이온화되는 과정식.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조금 틀려. 그래, 그럼 음이온으로도 연습해 볼까? 음이온은
똑같이 먼저 원자 모형, 원자에다가 이번에는 무엇이 전자를 얻었습니다. 전자를 얻은 모습이지.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고, 그럼 선생님이 즉 이렇게 Cl, 그냥 Cl은 염소지, 염소인데, 염소. 그런데 하나가 붙어서 즉 요 위에다가 음이온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많아져서 음이온이 됐겠지. 그럼 위에다가 이렇게 음이온이 됐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고, 그리고 나서 붙어지는 것도 틀려야 되는데, 음이온은 그냥 이온을 붙이면은 양이온과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온을 붙이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뭐화 이온, 화를 붙인다는 거, 화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뭐뭐화 이온으로 하면 음이온이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소로 끝나는 원소는 소를 빼버리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염소화 이온이 아니라 염화 이온이라고 읽어야 돼. 만약에 산소도 음이온이 되면 산소화 이온이 아니라 산화 이온으로 읽어야 돼. 이것도 이온식으로 나타내면 염소 Cl을 쓰고, 그리고 앞에다가 전자를 얻었습니다 쓰고, 그리고 화살표로 그래서 음이온이 됐습니다. 즉 화살표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온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 이것도 확인해야 돼. 이렇게 나트륨과 염소는 전자를 하나씩만 잃거나 얻었는데, 즉 하나씩만 잃거나 얻지 않고 두 개씩 왔다 갔다 잃거나 얻는 원소들도 있거든. 그게 대표적으로 마그네슘 이온도 두 개를 잃어버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철도 두 개. 그리고 구리도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잃어버려서 이렇게 두 개씩 전자를 잃는 이온들도 있고, 두 개씩 얻는 애들도 있어. 산소는 두 개를 얻어서 산화이온이 되고, 황화이온도 두 개를 얻어. 그럼 정리를 조금만 해볼까? 먼저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애는 수소 이온, 리튬 이온, 나트륨 이온, 그리고 칼륨 이온. 양이온, 요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 수리나카 이렇게 외워두면 좋아. 그래,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나머지 칼슘, 두 개를 잃어서 양이온, 칼슘, 그리고 구리도 두 개를 잃는 양이온, 그리고 철은 Fe이지, 요 정도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자. 그럼 이제 음이온으로 가볼까? 음이온 하나는 즉 아까 앞에서 음이온 하나를 얻어서 염화이온이 있었고, 염화이온. 그리고 플루오린 있지. 플루오린도 하나. 얘는 소로 안 끝나기 때문에 그냥 플루오린화 이온이라고 하면 돼. 플루오린화 이온. 이번에는 두 개를 얻는 애들, 두 개. 산화이온. 그 다음에 S는 황. 그래서 황화이온. 이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아차! 두 개를 잃거나 얻을 때도 이온식은 두 개를 써줘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칼슘은 원자가 두 개를 잃어서 그래서 칼슘 이온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칼슘 이온 이렇게 두 개의 전자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고, 그럼 산소로 또 연습해 볼까? 산소는 이렇게 산소 원자가 있었는데 두 개를 얻어서 산화이온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줘야 돼. 그리고 정말 중요한데 다원자 이온이라는 애들이 있거든. 즉 지금처럼 하나의 원자가 이온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다니면서 이온화, 다원자, 원자가 많이 있다. 다 뭉쳐 있다. 다원자 이온은 즉 여러 개의 원자가 즉 붙어서 이온화되는 것을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5가지 기억을 해야 되거든. 5개. 먼저 양이온이 되는 것은 하나뿐이 없어. 암모늄 이온, 아래다가 암모늄 이온은 원래 암모니아가 NH잖아. NH 여기까지는 똑같고 암모니아가 NH잖아. NH 똑같이 NH인데 3가 아니라 4, 4개의 4를 쓰면은 얘는 암모늄이 되고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거야. 양이온이 된다는 거. 이렇게 다원자 이온, 양이온이 되는 거 하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럼 나머지 음이온도 하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조금 많아. 기억하자. 일단 수산화 이온 얘도 이렇게 하나만. 수산화 이온. 그리고 질산 이온 얘도 하나만. 질산. 그리고 탄산, 탄소하고 산소가 붙어서 탄산. 여기는 질소하고 산소가 붙어서 질산. 여기는 산소하고 수소가 붙어서 산수가 아니라 얘는 거꾸로 수산화 이온이라고 해야 돼. 수산화 이온. 그래, 그래서 탄산은 2개. 즉 여기 산소 2개라는 거 알아두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앞에다 쓸까? 그래, 여기다가 황산 얘도 2고 얘도 똑같이 2 마이너스. 그래, 이렇게 5개의 다원자 이온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양이온은 하나, 암모늄 이온만 기억하면 되고, 음이온은 4개 있지. 그래, 간단히 하나만 얻는 수산화이온, 질산이온, 그리고 2개씩 얻는 탄산이온, 황산이온. 그래, 꼭 이렇게 5개 기억하자. 우리가 이런 이온들이 정말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간이 전기 전도계를 이렇게 꽂으면은 전도계가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소금이 그냥 전기 전도계를 꽂았을 때는 움직이지 않다가 이 소금을 수용액 상태, 즉 소금을 소금물로 만들어서 전해질로 만들면 그때는 이온화돼서 서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니까 어느 쪽으로? 음극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게 되고 흐르게 되고, 그리고 음이온인 염화이온은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쪽으로 흘러져서 거기다가 이렇게 꽂으면은 전류가 흘러서 전도계가 움직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잖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색깔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망가니즈산 이온 같은 걸로 확인을 하거든. 이것은 선생님이 문제풀이로 올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꼭 문제풀이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오늘은 이온에 대해서 공부했고, 참, 앞에 소금은 전해질이 될 수 있지만 설탕은 전해질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자. 소금은 이온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로 들어가면 수용액 상태에서는 양이온, 음이온 떨어질 수 있는데, 설탕은 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설탕은 전해질이 되지 못한다는 거. 그래, 소금하고 설탕 요거를 빠뜨렸네. 이것도 알아두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셀프 칭찬.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